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초장 만드는 법입니다. 그 초고추장이라고 하죠. 그 회를 찍어 먹거나 뭐 요즘 제철을 맞이한 생굴도 찍어 먹고 야채를 찍어 먹기도 하고 또 회덮밥을 만들어 먹을 때 그 비빔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아주 여러 방면에 쓰이는 맛있는 양념장입니다. 오늘 만들 초장은 시중에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그런 것보다는 월등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전문점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을 거라 자부합니다. 오늘 그 초장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초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추장, 초장이라고 많이 하죠. 초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날생선을 찍어 먹는, 회를 찍어 먹는 대표적인 소스이기도 하고, 요즘 제철을 맞이한 생굴, 익히지 않은 생굴을 찍어 먹는 그런 소스, 또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새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리고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본인의 그 비린 맛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맛있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도 한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제가 20년이 넘게 사용한 레시피를 가정에서 쉽게 소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량하고 줄여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초고추장은 고추장에 따라서 일단 맛이 무조건 변합니다. 시중 마트나 뭐 식자재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뭐 태양 초고추장, 해찬들 고추장, 뭐 알찬 고추장, 무슨 고추장, 순창 고추장, 고추장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개인의 취향이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고추장의 어떤 맛이나 매운맛 정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서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장 만드실 때 사용해 보시면은 그 고추장 본연의 맛 때문에 만들어진 완성된 초장의 맛이 다 서로 많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나 그 유튜브 그 레시피, 초장 만드는 레시피를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재료에 대한 그 특징이라든가 설명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비율만 나와 있거나 그람 수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재료 하나하나 그 특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쓰셔도 좋고 다른 걸 쓰셔도 괜찮은데, 일단 제가 처음 만드실 때는 제가 추천해 드린 재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고추장은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브랜드가, 여기, 저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제 보이네요. 보이나요? 자, 그 해찬들 그 태양초 고추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물론 저는 업소에서 사용할 초장을 만드니까 14kg짜리 큰 통에 들어있는 그 대량을 주문을 해서 씁니다만, 가정에서 초장 만들려고 뭐 그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사이즈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몇 g이지? 예, 500g이라고 되어 있네요. 500g짜리 해찬들 태양초 골드 고추장, 이걸 제가 사왔습니다. 저는 이 고추장을 사용했을 때 제가 가장 만족하는 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고추장을 20년이 넘게 써오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제품을.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이 고추장 자체가 이름은 똑같은데, 브랜드 똑같은데 맛은 좀 변했어요. 옛날 같진 않아요. 뭔가 좀 변하긴 했는데 뭐 그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초장을 만드실 때 좀 고급진 좀 싸구려 같지 않은 일반 저렴한 횟집에서 막 퍼주는 그런 초장이 아닌 좀 더 제대로 된 맛있는 초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브랜드 한번 써보시면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뭐 돈 받은 거 아니고 홍보비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쓰는 거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초장 만들 때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고추장입니다. 물론 고추장 찌개라든가 뭐 쌈장에 들어가는 약간 조금 들어가는 고추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일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그 초장을 만들 때는 이 고추장을 사용했을 때가 제일 맛이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또 가정에서 초장을 만들면 너무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 조금씩 먹게 뭐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하지 않는 거라서 요만큼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만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소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500g짜리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준비했는데요. 요 비슷한 브랜드, 똑같은 브랜드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골드 고추장이 아니고 밑에 뭐라고 써 있더라? 뭐 많이 매운맛, 뭐 이렇게 강한 매운맛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그냥
그냥 햇챈들 태양초 고추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고추장 싼 거 산다고 그냥 뭐 알찬 고추장이나 뭐 기타 다른 브랜드께 사셨을 때는 좀 맛이 좀 떨어진 초장이 나와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브랜드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에 설탕인데요. 설탕은 일반 흰 백설탕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브랜드, 뭐 백설이든 뭐 CJ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뭐 황설탕이나 흑설탕 말고요. 꼭 백설탕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은 다진 마늘입니다. 그냥 다진 마늘이에요. 간마늘. 집에 통마늘 많이 쓰시면은 절구로 찌시든 믹서기로 가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 요만큼만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따 초장 만드는 과정에서 정확한 그 계량이나 그램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참기름인데요. 요 참기름은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초장이 그 자체적으로 또 고급진 어떤 풍미가 나고 너무 강한 신맛과 너무 강한 짠맛을 좀 잠재우면서 고급진 고소함이 나기 위해서는 참기름을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시중에 있는 뭐 맛기름이라든가 좀 그런 저렴한 브랜드의 그런 제품 말고 조금 괜찮은 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뭐 이렇게 딱 숨겨놓고 쓰는 시골에서 보내준 막 그런 또 진짜 참기름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그게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조금 괜찮은 가격이 좀 있는 그런 참기름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소주예요. 소주입니다. 소주도 소량 들어가는데 요게 아주 그 별난 역할을 좀 해주는 재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통깨입니다. 그냥 일반 깨예요. 통깨, 중국산 통깨.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자, 식초는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통째 준비했는데요. 환만식초라는 브랜드를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자, 환만식초라는 거를 저는 요리할 때는 이 식초만 많이 써요. 이 식초만 써요. 뭐 두배식초, 뭐 사과식초, 뭐 이런 것도 맛은 있는데 레몬식초 이런 것도 맛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식초로 초장을 만들면은 처음에 탁 먹었을 때는 초장이 맛있어요. 초장이 맛있는데 여러분 초장은 어차피 소스죠. 회를 찍어 먹거나 뭐 굴을 찍어 먹거나 야채를 찍어 먹는 소스인데 그 소스 맛이 너무 강하고 임팩트가 강하면 회 맛도 모르고 뭐 다른 재료의 어떤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초장을 먹기 위한 그런 소스가 돼버리는 거니까 환만식초가 그 어떤 그 소스로서의 어떤 본 재료의 그 주인공의 맛을 살려주는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식초로는 환만식초가 제일 괜찮아요. 환만식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참기름은 이거예요. 요거 가게에서 쓰는 건데 이게 가격 대비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추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고추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장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초장의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초장을 여러분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초장을 먼저 넣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갈 설탕, 마늘, 참기름 뭐 이런 재료들이 배합은 되지만 섞이긴 하지만 맛이 어우러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드셔야 될 경우에는 맛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장 만드실 때 여러분 고추장은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그 초장 만드는 재료 계량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용기입니다. 요것은 그 그릇 가게에서 제가 2,000원 주고 산 건데요. 아마 2,000원 정도면 사실 거예요. 그릇 가게 안 가시고 뭐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는데 뭐 계량컵 소형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눈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눈금이 그 사실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180cc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180ml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꽉 채우면 200ml가 들어가요. 즉 200ml짜리 우유 한 통을 넣으면은 찰랑찰랑하게 꽉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요리하실 때 그 계량 쉽게 하시는 거는 요거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 요만큼이 그 다 들어가는데 그 140g이에요. 현재 무게로는 설탕만 140g이고요. 여기 이 용기에 담으면은 150ml가 나옵니다. 한번 부어볼게요. 조금 흘리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이 여러분 그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여기 150ml라고 써 있는 그것까지 설탕이 딱 들어가서 물론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저울 준비해 놓고 무게 달아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초장 요만큼 만들 건데 뭐 저울까지 뭐 동원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양으로 여러분 쉽게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쉽게 하시라고 이거 양으로 전부 다 계량을 하기 위해서 설탕 그래서 설탕 150ml 부어주고요.
간마늘을 넣습니다. 간마늘은 제가 그 40g 준비했어요. 40g. 중량은 40g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일반 밥숟가락입니다. 밥숟가락으로 소복하게 한번 이렇게 그득하게 소복하게 뜨면은 40g에서 45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 보시면은. 자, 소주병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양 딱 파악되시죠? 그 초장 조금 만드는데, 가정에서 초장 만드는데 이 다진 마늘을 몇 그램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정확하게 넣으시려고 저울 봐가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양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스트레스니까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넉넉히 넣으세요. 많이 들어가봤자 50g이에요. 50g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늘 맛이 막 너무 강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40g에서 50g 정도,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고요. 다음에 참기름은 제가 20g 정도 넣을 거예요. 근데 20g 정도 넣을 건데 어떻게 양을 맞추시냐면요. 무게로는 20g이지만 계량컵으로 딱 재봤을 때 20g을 재니까 약 한 25m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량컵에 보면은 맨 밑에 그 50mm 그 기준 그 선이 있어요. 50mm 표시선이, 거기 한 절반 정도 되게 넣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자, 25mm. 조금 적게 들어가면 2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가면은 뭐 30mm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맛이 막 뭐 천지개벽처럼 맛이 왔다 갔다 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 변동은 괜찮아요. 물론 참기름 맛이 조금 강해지고 참기름 맛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소스 만들면서 그렇게 너무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는 괜찮은 소스입니다. 그다음에 소주를 좀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소주는 계량을 했을 때는 10g 정도 넣는데요. 그냥 여러분 뭐 눈대중으로 소주잔 한 반잔 정도, 뭐 그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자, 통깨입니다. 통깨는 그냥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그러면 초장 이렇게 먹다 보면 깨 알갱이가 오독오독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 초장 자체에 그 통깨 고소함이 녹아 있는 게 더 맛이 좋죠. 그래서 통깨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비벼서 부시듯이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깨를 가는 도구 있잖아요. 찌리바찌라 하죠. 스리바찌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깨 갈아주는 일본식 도구가 조그만 게 있으시면 좋고요. 그게 없으시면은 꼬집으세요. 깨를 이렇게 집어서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으면서 하시면 잘 부서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깨를 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딱 부시면은 바로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와요. 안 부시고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식초는 250ml 들어갑니다. 요 계량컵을 꽉 채우면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꽉 채워서 넣고 50ml 더 넣을 겁니다. 자, 넣을게요. 먼저 한번 꽉 채워서, 자, 꽉 채워서 한번 넣고요. 자, 눈금에 맞춰서 50ml 넣고요. 이제 이 재료들을 잘 섞어 주셔야 돼요. 고추장 넣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설탕과 마늘, 참기름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야 재료가 잘 섞인 그런 맛이 날 수 있어요. 잘 섞어줍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 팁을 알려드리면, 그 전문점에서 하는 것처럼 용기가 조그만 구멍으로 되어 있는 예쁜 소스병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만약에 초장을 담아놓고 쓰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병, 소스병, 이런 소스 전용 용기에 만약에 초장을 담아놓고 쓰시겠다, 이런 계획이시라면은 간마늘을 좀 이렇게 좀 잘게 칼로 막 다져가지고 좀 더 곱게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마늘 입자 때문에 요 그 소스 나오는 요 주댕이, 요 구멍이 잘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장 쓸 때 조금 불편해요, 많이. 설탕이 어느 정도 그 잘 녹았다 싶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고추장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그 설탕 입자가 빨리 녹질 않고 좀 떠돌게 돼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딱 먹고 잘 씹어보면은 아삭하니 설탕이 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잘 나오지 않은 거죠. 자, 500g짜리 이 고추장의 기준을 잡아서 다른 모든 재료들의 어떤 양을 다 정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저렴한 이 비닐팩에 들어있는 고추장으로 사온 거예요. 자, 고추장을 넣는데 일단 한번 꾹 짜주시고요. 짜주신 다음에 꽈배기 돌리듯이 꽉꽉 돌려줍니다. 나사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꾹꾹 돌리세요. 이렇게 꼬이도록 이렇게 꾹꾹 돌리시면은 속에 고추장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나와요. 이렇게 물론 손에 조금 묻기는 하지만
아낌없이 써야 되니까. 자, 이제 잘 저어주면 됩니다. 다 섞인 것 같아도 좀 오래 저어 주셔야 돼요. 딱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다 섞인 것 같지만 고추장 덩어리가 조그마한 사이즈로 알갱이 뭉쳐 있거든요. 이것이 다 풀어질 때까지는 잘 저어 주셔야 돼요. 너무 막 빨리 저으려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저으시면 됩니다. 저으실 때 이 젓는 도구를 쇠로 쓰시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믹싱볼도 금속이고 젓는 도구도 막 금속이면은 금속끼리 닿았을 때 어찌됐건 마모가 일어나요. 그럼 음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무가 좋고요. 이런 깔끔이 주걱도 괜찮고요. 조금만 더 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섞어 주신 다음에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맛이 좀 변합니다. 신맛은 살짝 사그라들면서 좀 뭐랄까 좀 독하고 강한 맛들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고추장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윽한 풍미라든가 매콤한 향이 오히려 더 딱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맛이 안정화된다고 하죠. 막 식초 맛, 단맛, 고추장 맛 따로따로 노는 장이 냉장고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딱 지나면요 확실히 맛이 안정화돼요. 그리고 이 초장 여러분 그냥 일반 실온에 보관하셔도 돼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약간 되직해져요. 차가워지니까.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맛 좀 볼게요.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만 지나도 맛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은 신맛도 좀 센 편이고 고추장의 어떤 짠맛도 좀 아직 좀 강하고 단맛도 좀 따로 놀고 맛이 좀 따로 놀아요. 근데 좀 더 뭐 계속 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로 통에 잘 담아가지고 밀봉 잘해서 그냥 실온에 두시면 돼요. 냉장고에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실온에 두시면은 내일 되면 더 맛이 좋아지죠. 한두 시간만 지나도 맛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일단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층이 좀 갈라지면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위에 부분 맛과 아래 부분 맛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전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잘 저어준 다음에 쓰시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자, 보시면 색깔도 잘 나왔고요. 농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지도 않고요. 이제 이 초장으로 오늘 준비된 재료가 회도 있고 굴도 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든 초장으로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술을 한 잔 준비해야죠. 그래도 회를 먹는데 사시미를 즐기는데 술이 없다는 것은 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술은 요건데요. 상선여수라고 불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케입니다. 좀 도수가 일반 사케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뭐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 그냥 조그만 병에 조금만 따라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 준비한 회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광어하고요. 여기 하얗게 광어, 그리고 여기 칼집 넣은 부분은 여기 자연산 대방어의 등쪽살 부분이고요. 여기 모양이 조금 희한한 부분은 자연산 대방어의 배꼽살 부분입니다. 뱃살 아래쪽 배꼽살 부분이고요. 얘는 연어, 꼬리살, 좀 씹히는 감이 쫄깃한 부위라서 제가 준비해봤고요. 와사비, 무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굴 조금 준비했고요. 광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을 방금 만든 거라서 맛이 조금 따로 놀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신맛과 단맛, 고추장 맛이 잘 어우러지질 않고요. 지금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지 이제 뭐 몇 분 안 지났는데 벌써 섞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맛있는 초장이 되겠습니다. 뭐 하루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시간만 지나도 굉장히 맛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좋아질 거예요.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안정화가 되죠. 신맛이 너무 도드라지지도 않고 짠맛이 너무 도드라지지도 않고 뭐 단맛이 너무 강해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균형을 이룬다고 할까요? 균형을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양을 너무 워낙 제가 평소에 하던 거에 비해서 양을 워낙 많이 줄여가지고 레시피를 짠 거라 사실 조금 걱정은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기에 큰 문제 없고요. 아마 맛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자, 이제 방어 뱃살. 이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대방어라 그런지 확실히 기름지네요.
기름진 생선은 확실히 무순과 함께 해드려서 먹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와사비를 좀 듬뿍. 기름진 생선이니까 기름진 생선은 와사비를 좀 많이 넣어도 별로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초장 딱 찍어서 무순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아우 맛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그 맛있는 초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꼭 회를 찍어 먹는 용도 외에도 뭐 비빔밥이라든가 뭐 야채를 찍어 먹는 용도 뭐 그 외 다양하게 그 소스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좀 만들어 두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굉장히 오래 가요. 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